저는 독일의 철도 인프라 컨설턴트로 전 세계 지하철 프로젝트를 분석하며 최고의 도시철도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연구해 왔습니다. 전 세계 23개국 46개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온 제게 또 다른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건설될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시스템이었죠.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 지하철을 건설한다고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어떻게 정밀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국가였습니다. 지하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니 솔직히 실패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176km 길이의 6개 노선, 85개 역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약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유수 건설사들이 이 황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저는 독일 측 컨설턴트로 초청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 5, 6호선을 맡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유럽의 철도 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그들에게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있나? 동료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철도 역사에 비하면 신생국이나 다름없었고 특히 사막에서의 건설 경험은 전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아마도 가격 경쟁력 때문일 거야.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한 게 분명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리야드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지하철 중 하나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이나 건설 능력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도시철도의 선두주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국 컨소시엄이 맡은 구간이 가장 어려운 지형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를 연결하는 구간은 사막의 열악한 지반과 복잡한 도심 구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죠. 총 70km에 달하는 이 구간에 29개의 역사와 24km의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건 실패하기 딱 좋은 조건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아마도 곧 유럽 기업들에게 구조 요청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이 주도해왔으니까요. 리야드에 도착하기 전 제 머릿속에는 이미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는 보고서 초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맡은 구간이 가장 취약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1년 안에 포기하고 다른 업체에게 구간을 넘기게 될 거야. 이것이 제가 리야드로 향하며 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의 초현대적인 철도역이 우뚝 서 있었고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는 여기저기 거대한 교각과 건설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사 속도가 유럽보다 훨씬 빨라 보였고 이는 제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회의에서 한국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계도와 계획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실시간 데이터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이미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공법은
제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철로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레일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계절 변화가 극심한 지역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한국팀은 터널 굴착 장비 2대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루에 40m 이상 굴진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최신 터널 공법보다 30% 이상 빠른 속도였지요. 그들은 리아드의 모래 지반을 정밀 분석해 최적화된 굴착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듈형 교량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교량 상판을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FSLM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55m 길이의 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량 하나를 완성하는 데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기존 공법으로는 최소 30일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직접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그들은 교량 상판 하나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정확히 조율된 움직임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시계 부품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상태로 지켜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알던 건설 현장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 구간 무인운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리아드 메트로는 완공 후 완전 자동화된 무인 열차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AI 기반의 관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열차 간격을 조절하고 승객 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운행 일정을 계산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제 오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건설사의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4시간 가동되는 관제센터를 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아직 유럽에서도 시범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지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깊은 경험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양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유럽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으며 사막 환경에 특화된 독창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의심하면서도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철도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저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테스트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 팀은 특별한 이벤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특별 초청으로 우리는 터널 굴착 현장을 참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문이었죠. 차로 이동하는 내내 독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팀의 야심찬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오늘 실제 굴착 과정을 보면 한계가 드러날 거야. 저희 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규모의 작업 지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거대한 건설 기지가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도 작업은 쉼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TBM을 이용한 터널 굴착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하루에 45m를 목표로 하고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유럽의 선진 기술로 달성한 32m였습니다. 그것도 최적의 조건에서 이루어진 기록이었죠. 사막의 불안정한 지반에서 45m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독일 기술로도 하루에 이 정도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유럽 컨설턴트들도 고개를 저으며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터널 굴착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직경 9.8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장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니터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만만하게 장비를 조작했고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TBM은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터널 벽면을 동시에 보강하는 특수 공법이 적용되었고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터널 공사와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굴착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현장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이미 그들은 20m를 굴착했습니다. 유럽팀의 엔지니어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빽빽한 도심 아래 터널을 뚫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 노하우를 여기에 적용했죠.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 작업이 계속되면서 굴착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수치는 시간당 평균 굴착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6시 24시간 작업의 중간 지점에서 한국팀은 이미 33m를 굴착했습니다. 기존의 세계 기록을 이미 깬 것이었죠. 유럽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동안 총 47.5m를 굴착했습니다. 기존 세계 기록을 무려 15m 이상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환호했고 왕세자는 직접 한국팀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을 뛰어넘었고 제가 속한 유럽 기술진보다 더 뛰어난 철도 기술이 한국에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독일과 유럽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맞나?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한국팀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전체 공정의 65%를 완료했고 예정된 일정보다 3개월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이 맡은 구간은 여전히 50% 정도의 진행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철도 기술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기록 경신 이후 저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비판하는 컨설턴트가 아닌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기술진의 리더인 김 박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우리는 현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친절하게 제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로 터널을 뚫고 이런 환경에서 철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커피를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 환경에서 건설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서울 지하철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지만 현재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밀도 높은 도심 지역, 복잡한 지하 구조물, 강, 아래 터널 등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 99.9%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BIM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예측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더 빨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동력이죠.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속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엄격했고 안전에 대한 고려도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안전 브리핑을 실시했고 작업자 모두에게 최신 안전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 중 발생한 모든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프로젝트에 반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은 집안이 예상보다 약해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이틀 만에 새로운 집안 보강 방법을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 맞춰 장비와 공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했고 현지 작업자들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작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수직적 구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였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아이디어가 즉시 설계에 반영되는 사례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김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다음 날 저는 독일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철도 건설 기술을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협력 관계를 모색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본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 철도 기술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데이터와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TBM 세계 기록 경신의 모든 과정을 담은 보고서는 본사 경영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 주 후 독일 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이 리야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과의 기술 교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양측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독일 임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울 때가 왔군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도시철도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된 국가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 팀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첨단 관제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역사, 디자인, 승객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 등은 기존 유럽의 철도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노트북에는 한국식 철도 건설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리아드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컨설팅 업무를 넘어 철도 건설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팀이 맡은 4, 5, 6호선은 예정보다 무려 5개월 앞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경이로운 성과였고 사우디 정부는 극도로 만족했습니다. 완공을 약 3주 앞둔 어느 날 사우디 국왕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우디 왕실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아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왕의 방문 당일 현장은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한국팀은 특별히 5호선의 킹 압둘라 금융지 구역을 시범 운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역은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이자 가장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도착하자 모든 이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VIP 투어에 동행했습니다. 국왕은 먼저 전체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고 이어서 각 국가별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아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 프로젝트가 사우디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를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리아드 메트로는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을 현실로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저희 한국팀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왕은 깊이 감명받은 듯했고 시범 운행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킹 압둘라 금융지 구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 자동화된 무인 열차를 탑승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회의실에서 느꼈던 감동은 더욱 커졌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첨단 열차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열차는 소음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창밖으로는 리아드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국왕은 한국 팀장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열차의 기술, 역사의 디자인, 운영 시스템까지.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고 국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개발된 것입니까? 국왕이 물었습니다. 네,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검증된 기술을 리아드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시범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국왕은 공식 행사에서 한국이 맡은 4, 5, 6호선의 성공을 축하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랍 문화에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두 나라 간의 소중한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국왕의 방문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여러 매체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한국 기술을 극찬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도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다음 날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리야드 메트로에 적용된 기술을 상세히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기술과 완전 자동화된 운영 시스템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국 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했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변화된 철도 건설의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기술의 선두주자는 유럽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이 미래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자 이제는 확신이 된 사실이었습니다. 리야드 프로젝트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보고서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미래의 도시철도 모델은 한국에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업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까지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철도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보고서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제가 너무 과장했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사실은 명백했고 결국 회사는 한국의 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의 건설사와 공동으로 중동의 또 다른 메트로 프로젝트에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유럽의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첨단 교통 시스템은 리야드 메트로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환승 시스템, 정확한 도착 시간, 깨끗한 역사와 열차. 이것이 바로 미래의 표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리야드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김 박사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철도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도시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에는 리야드 메트로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가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